문제는 소은왕후 무덤 자리를 당시 풍수지리의 대가가 평가하길 그곳에 무덤을 만들면 후손이 끊어지고 장남을 잇는 자리라고 말했답니다. 세종은 개의치 않고 무덤을 만들었지만 후에 세종의 장남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죽고 문종의 장남 단종도 세조에게 비극적으로 왕위를 빼앗깁니다. 세종대왕의 죽음. 어렸을 적부터 워낙 책 읽기를 좋아했고 운동을 싫어했던 세종. 거기다가 육식을 너무나 즐겼었고 20대부터 국정을 돌보느라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종 성인병을 앓았던 세종은 1442년 결국 세자 향에게 국정을 맡긴 후 온천에서 요양하고 절을 돌아다니며 몸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 세종은 한글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고 1443년에 결국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1444년과 1445년 연이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1446년 왕비 소은왕후마저 눈을 감자 세종의 기력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구독! 결국 1450년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2장. 소은왕후가 죽자 세종은 후에 자신이 죽었을 때 아버지 태종 근처에 있고 싶어서 소은왕후 무덤을 태종의 헐릉 서쪽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죽은 후 그를 소은왕후와 합장하였는데 문제는 소은왕후 무덤 자리를 당시 풍수지리의 대가가 평가하길 그곳에 무덤을 만들면 후손이 끊어지고 장남을 잇는 자리라고 말했답니다. 세종은 개의치 않고 무덤을 만들었지만 후에 세종의 장남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죽고 문종의 장남 단종도 세조에게 비극적으로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예종의 장남 인성대군도 연이어 요절합니다. 이 때문에 예종은 할아버지인 세종과 소은왕후의 무덤을 경기도 여주로 이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곳이 바로 세종과 소은왕후의 합장 무덤인 영릉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선 왕들의 장남들은 그 뒤로도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종대왕릉을 가다 보면 중간에 커다란 세종대왕의 조각상이 있고 그 주변에는 세종대왕 당시 만들어진 여러 과학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표. 해의 그림자를 재어 24절기를 알 수 있는 천문 관측 기기입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동지, 가장 짧은 날이 하지입니다. 간의, 해, 달, 행성과 별의 위치, 고도와 범위, 낮과 밤의 시간을 정밀하게 재는 천문 관측 기기입니다. 소간의, 간이라는 기구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작게 만든 것입니다. 혼천의, 해와 달, 별과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체 관측 기기입니다. 실제 크기보다 2.5배 확대한 것입니다. 관천대, 천문 관측 기기를 올려놓던 곳입니다. 적도의, 다른 곳과 달리 조선후기 것으로 해, 달,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기입니다. 현질구,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실제보다 7배의 크기입니다. 정남일구,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실제보다 3배의 크기입니다. 천평일구, 휴대용 해시계로 7배 확대시킨 것입니다. 일성정시의,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낮과 밤 모두 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경루, 우리나라 최초의 저절로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의 물시계로 맨 위의 큰 물그릇,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물그릇, 마지막으로 긴 통 모양의 물그릇에 차례대로 물이 차면 쇠구슬이 굴러가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앙불구, 가장 널리 사용된 해시계입니다. 우러를 앙, 가마솥 부, 날 일, 그림자 구로 이루어진 앙불구는 가마솥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일구대, 앙불구를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치구기, 비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수표, 서울 청계천과 한강에 설치해 물 높이를 재던 기기입니다. 풍기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재던 기구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위토답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제사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와 노를 뜻합니다. 영릉. 세종대왕릉을 직접 보게 되면 다른 조선의 등에 비해 상당히 멋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쭉 뻗은 경관이 말 그대로 조선의 왕릉 중 3대 명당에 들어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머지 두 명당은 태조의 권한릉 그리고 단종의 장릉입니다. 영릉의 영은 꽃뿌리 영자를 씁니다. 바로 옆에 있는 효종의 무덤은 편안할 영자 영릉입니다. 그래서 두 영릉을 합쳐서 영릉릉이라고 부릅니다. 세종대왕릉을 활용하여 왕릉에 대해 소개를 하면 배위, 왕이나 제관이 능역에 들어서면서 절을 하는 공간입니다. 홍살문,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붉은색의 기둥으로 된 문입니다. 신도, 죽은 왕의 홀령이 가는 길로 관광객들은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도, 제사를 올리는 왕이 가는 길로 보통 관광객들이 이 길로 갑니다. 정자각, 제사를 지내는 건물로 가운데 청문이 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각, 왕의 행적을 적은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건물입니다. 문석인, 왕을 보좌하는 문관으로 무덤에 가까이 있습니다. 무석인, 왕을 호위하는 무관으로 문석인보다 무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좋아요. 장명등, 어두운 사후세계를 밝힌다는 석등입니다. 혼우석, 왕의 홀령이 있다는 직사각형의 돌 상석입니다. 망주석, 능력임을 표시하는 돌기둥입니다. 세종대왕릉 바로 옆에는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의 무덤인 영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아 보이고 지명도도 낮다 보니 사람들이 발길이 비교적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효종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